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디어 끝난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8월 18일에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지 시각으로 18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개월여 만에 백악관에서 다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유럽 주요 지도자들도 대거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양자회담에서는 참여하지 못했고 따로 별도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월 때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양쪽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당장 미국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우크라이나가 제1방어선이라고 언급하였고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였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하다는 견해를 밝혀나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도 휴전선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보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고요. 무기, 병력, 훈련, 정보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군대가 절실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가 미국과 같은 주요 우방국들 지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토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선을 획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양측 간의 견해차가 큰데요. 이렇다 보니 영토 관련 논의는 여기서 당장 논의되진 않았고요. 훗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도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이 함께 푸틴 대통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토 문제를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약 20% 정도를 점령 중입니다. 더 정확히 따져보면요. 루안스크 지역은 99%, 도네츠크는 76%, 자포리지아는 73%, 헤르손은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88%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죠. 이 중 나머지 12% 정도도 러시아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러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유럽 주둔군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는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물론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나중에 또 전쟁이 터지면 키이우로 진격할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하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돈바스를 넘겨주면 자신들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수미나 하르키우 지역을 반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보였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돈바스 지역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요.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남부 지역에서 현 전선을 동결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방안이 논의되었는데요.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모두 만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나토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장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제5조 집단방위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나토가 아니라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직접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킬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영속적인 평화를 얻을 것이고 나토식 안보 보장 체계 내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뒤 유럽 정상들과도 같이 회담을 하는데요. 이 회담에는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드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올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등 7명의 주요 유럽 정상 및 정상급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오늘 안에 안보 보장과 관련해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인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최대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식 모델에 대한 확약을 받아내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정상들은 러시아가 다시 공격을 가할 수 있으니 안보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정상들은 휴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되어가긴 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 우리가 추진하려는 노력의 신뢰성은 진지한 협상 출발점에서 최소한 휴전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발언하였고, 이어 우리 모두 휴전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장면도 여러 번 연출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과 회담하던 도중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40여 분간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독일 일간지 빌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 중이던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설명하기에 이 전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 전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고위 협상단을 더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향후 14일 이내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회담 장소는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상징적인 장소에서 회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미국이 모두 만족하는 회담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식 안보 보장을 추진하려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크라이나가 그걸 다 가릴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남은 것은 영토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견해차가 확실하므로 큰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안보 보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아마도 2주 안에 열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에서 휴전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된다면 당분간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평화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국내 정치적 파장입니다. 휴전 협상이 단순히 국제 무대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내부 정치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 영토 포기론을 수용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영토 보전이 명시되어 있고 정부 스스로 영토를 포기한다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서도 복잡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수많은 젊은이가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고 도시와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에 넘겨준다? 전쟁에서 희생된 가족을 가진 사람들, 피난길에 오는 난민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은 크게 분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며 영토를 팔아먹었다,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는 벌써 영토 양보 불가론과 현실적 타협론이 충돌하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도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길 위에 서게 되는 거죠. 다음은 러시아 내부 상황입니다. 푸틴이 왜 지금 휴전을 고려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러시아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 장기화의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반,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크게 위축됐습니다. 에너지 수출 덕분에 단기적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첨단 기술과 무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군수 산업은 과열됐지만 민간 산업은 침체하고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를 팔아먹으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병력 손실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수십만 명의 러시아 병사가 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추산합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징집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전쟁에 지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우리 아들이 왜 전선에서 죽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푸틴 대통령에게도 부담입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휴전을 맺고 얻을 건 얻었다는 성과를 선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우크라이나에서 영토 포기가 국내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고 러시아에서는 휴전 지연이 내부 불만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정상 모두 이번 협상에서 뭔가를 반드시 얻어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알겠지만요. 이런 정치적 논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